이어서 바른 시각으로 보는 바른 경제 시간입니다.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 전화로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2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됐죠? 예, 예.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이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성장률, 세계 성장률부터 좀 짚어볼까요? 예, IMF 총재는 21일 올해 그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6%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IMF는 지난 1월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을 5.5%로 잡았다가 4월에는 0.5% 상향한 그 6.0%로 조정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 수치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각국의 경제 전망치가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유동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 국가별로 백신 접종 진행 상황이 다르고 그 델타 변이 등 각종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별 그 재정 여력에도 차이가 있어서 개별 국가별로는 성장 전망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그 IMF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전망치가 나왔습니까? 예, 국제 신용평가사 이제 피치라는 회사가 한국의 올해 성장률은 4.5%로 이제 전망을 하면서 수출과 투자 호조 등으로 성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예.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서 사회적 거래 두기가 강화됐긴 했지만은 백신 보급 가속화와 그 2차 추경 등에 힘입어서 소비 회복세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고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추가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오히려 국채를 일부 상환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중단기 재정 지표가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예. 네, 피치는 또 이와 함께 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해 한 차례, 내년에 두 차례 각각 0.25%씩 인상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는데요. 한편 그 월스트리트 저널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국의 2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지난 1분기보다 둔화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제 9명의 경제 전문가들이 한국의 2분기 GDP는 1분기보다 0.9% 정도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고요. 예. 지난 1분기에는 GDP가 1.7% 성장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그 한국은행에서도 2분기 경제 지표들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오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되고 내일부터 이제 30일까지 소비자 동향 조사와 그 기업 경기 실사 지수, 또 6월 산업 활동 동향 등 그 우리 경제 성적표와 향후 경기 행로를 가늠할 수 있는 경제 지표들이 속속 발표될 예정입니다. 예. 어떻게 2분기 경제 성장률은 어떻습니까? 1분기보다 좀 나아졌습니까? 예, 1분기보다 성장률은 약간 줄어들었죠. 근데 여전히 플러스 성장을 했고요. 예. 2분기 경제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7% 증가했습니다. 작년 3분기 이후에 4개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이는 또한 그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9%나 성장한 것으로서 그 글로벌 금융 직후의 경기 회복기였던 2010년 4분기의 6.3% 이후에 1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한 겁니다. 예.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지표상 흐름은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 예. 이제 이 수치가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2분기 경제 성적이 호전된 데는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어떤 분석이 있을까요? 민간 소비가 의류, 음식, 숙박 등의 서비스 중심으로 이제 3.5%나 증가하고 정부 소비도 이제 3.9% 증가한 것이 아마 2분기에 플러스 성장한 주 요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한편 그 수출은 자동차, LCD 등을 중심으로 2% 정도 하락을 했고요. 수입은 1차 금속 제품, 화학 제품 등이 늘어서 2.8% 증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건설 투자는 건물, 토목 건설이 모두 줄면서 2.5% 감소를 했고, 다만 이제 운동 장비 분야 설비 투자만 0.6% 증가하는 데 있었습니다. 예. 수출 경우에는 워낙 1분기 성적이 좋았어요. 예. 최고치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분기에는 약간 좀 수치가 내려갔고 하락을 했네요. 2%로. 예, 맞습니다. 예. 기저 효과가 있어서 그래도 수출이 지금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눈에 띄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민간 소비가 증가했다 이런 부분인데요. 네. 예, 이거 코로나 상황에서도 민간 소비가 증가한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 민간 소비는 그 의류 등 준내구재와 오락문화 그리고 음식, 숙박 등 그 서비스를 중심으로 3.5% 증가했는데요. 민간 소비 증가율이 2009년 3분기 3.6%를 기록한 이후에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소비 못지않게 정부 소비도 건강 그러니까 보험 급여비 지출을 중심으로 3.9%나 증가한 게 2분기 경제 성적을 끌어올린 주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흐름이 뭐 지속이 된다면 정부가 목표하고 있는 올해 경제 성장률 달성은 뭐 무난하지 않을까 이런 긍정적인 분석도 있습니다만 이번 이제 네. 4차 대유행이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어서 무조건 또 낙관만은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그 4차 유행만 이제 잘 방어하면 연간 4%대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정부는 내다보고 있고요. 한국은행은 지난 1분기 성장률 잠정치 발표를 한 후에 올해 2분기부터 4분기까지 분기별 성장률이 이제 0.6%대 중후반만 유지하면 올해 이제 4% 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요. 예. 지금처럼 이제 0.7%대 중후반을 기록할 경우에는 4.12%도 가능하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도권에 역대 가장 강한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에 이제 시행된 데 이어서 또 2주간도 연장이 되고 있고 27일부터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일괄 3단계가 적용되고 내수 타격이 이렇게 되면 이제 불가피하게 줄어들면서 3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마이너스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서 낙관을 많은 데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뭐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전 국민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잘 협조해 주셔서 세계 최고 방역국이라는 칭송을 받은 만큼 앞으로도 이 위기를 잘 극복하려고 있고요. 우리 국민이 그 위기에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방역 수칙을 잘 지킬수록 또 소비가 위축되는 게 문제죠. 예. 그래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4차 재난지원금을 100% 전 국민에게 좀 지급을 하고 지급 시기도 추석 이후에 한다는데 좀 땡겨서 앞으로 해야 휴가철 지나기 전에 지급을 해야지 3분기 경제 성장률도 마이너스가 되는 일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경제라는 게 이제 심리라는 건데 소비가 살아나야지 경제가 살아나고 또 경제가 그 선순환이 돼야지 일자리도 생기고 세금도 더 거쳐서 국가 재정도 튼튼해진다는 건 이제 경제 기본 상식이니까요. 예. 국회와 기재부는 이제 그 별 근거도 없이 그 소득 88%가 왜 나왔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렇게 국민을 편가르지 말고 그냥 전 국민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서 국민들이 소비 심리를 좀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지표는 호전되고 있다 이런 반가운 그 소식이긴 합니다만 사실 이제 많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는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체감 경기가 또 좋아져야만 실질적인 경제 성장에 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예, 맞습니다. 그 정부가 좀 서둘렀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바른경제, 경제 성장률 앞으로 또 전망을 좀 살펴봤습니다.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